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미중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등 집값에 악재를 주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EU와 신흥국,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도 이미 공개된 상황인데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퍼펙트 스톰, 바로 그 늪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과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경제 불안과 위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직도 투자에 중독이 돼가지고 부동산을 찾아 헤매는 분이 없습니까?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12시 급박한 돌발악재, 부동산이 무너진다. 지금 폐허가 됐네요. 완전히. 자, 이렇게 화려했던 아파트가 하락장에는 완전 꽁꽁 얼어붙고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코로나발 위기 상황.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냐? 핵심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비상이다. 심각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전 세계가 무한대의 양적 완화예요. 자,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 거예요. 지금. 왜냐? 이걸 극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백신도 나오고 안착화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금리 인상도 하게 되고 하는데 너무나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뭐 가장 먼저 뛴 것이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처럼 이러한 위험자산이 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로서 지금 뭐 유가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뛴 거죠. 거기에다가 이 돈을 너무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장이 되니까 돈을 계속 긴축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니까 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퍼펙트 스톰. 또는 경제는 불안하고 안 좋은데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이런 일들이 동시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두 개가 동시에 터진다면 아주 심각해지겠죠. 보자고요. 자, 얼마나 심각하냐면 물가지수 미국 31년 내에 그리고 중국은 26년 내에, 이게 30년, 26년을 단순하게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최고라고 나왔잖아요. 최고. 지금 사상 지금 한 번도 겪지 못하는 그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다들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가 거품은 세계 최고죠. 지금 반토막 나도 할 말 없어요. 지금 사람들 자꾸 올라간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가 뭐 옛날보다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주가만 엄청나게 뛰었어요. 저 미국 주가 뛰는 거 보세요. 그게 붕괴됐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천에서 놀던 게 3천까지 올라간 거니까. 주가만 뜁니까? 집값은 어때요? 돈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위험자산에 지금 들어간 거야. 세계 주요국 집값 상승률 30년 만에 최고. 자, 세계 OECD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집값 상승률도 30년 만에. 코로나발 위기 상황. 예, 한번 볼까요? 이 순서대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무한 양적 완화, 위험자산 폭등. 돈을 무한적으로 찍어내니까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이 폭등했어요. 통화량 최고. 그다음 주식, 부동산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나왔죠? 자, 인플레이션. 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집값 뛰고 뭐 주가 뛰고 이것저것 다 뛰는데 돈은 찍어내는데 물가가 안 뛰는 게 이상하죠. 다 예측한 거 아닙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6.2%로 31년 만에 최고예요. 중국은 이번에 생산자 물가 13.5% 사상 최고예요. 사상 최고. 자, 이게 심각해질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출렁거리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경제 성장률 급락. 가뜩이나 경제 성장률이라도 좀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2분기까지는 잘 나가던 경제 성장이 3분기 때 미 21년 3분기 6.7이 무려 2.8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빠지지 않나요? 중국 21년 3분기 7.9까지 뛰었던 게 4.9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갔다가는 헝다 사태까지 해가지고 3% 미만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바로 이어질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부동산과 주식의 붕괴입니다. 아직은 부동산이 지금 거품,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뛰고 있지만 이게 떨어지는 순간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 주식, 아직은 미국 주가가 박스권에 있어요. 먼저 주식이 떨어진 다음에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신고가를 찍고 약간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신고가 근처입니다. 집값 상승폭이 아주 컸었는데 최근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은 지금 한 3달 이상 계속 하락세예요. 상해종합지수 보세요. 집값 하락 지속. 헝다 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금 집값이 6년 동안 계속 올라갔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순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 원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거의 유력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자,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볼까요? 자,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위기론. 한국에도 덮칠까? 조마조마. 미중이라든가 주요 국가가 터지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전 세계는 똑같은 그 해일에 휩싸이기 수밖에 없어요. 자, 매일신문. 통화 공급 확대, 유가 상승 겹쳐서 자, 고물가인데 불구하고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이게 터진다. 자, 세계 경제 대위기를 암시하는 거죠.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보면은 자, 여러 악재 등 동시다발적 이 파괴력이 동시에 터지면은 엄청나게 태풍, 이 원래 자연현상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자,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미중 저성장, 고물가, 또 부채는 많고 자산 거품은 아주 심각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유럽 신흥국, 미중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안전하진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긴축 정책이 이게 발단이 될 거예요.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바로 세계 경제 대위기를 가져오는 공황이라는 말도 표현하잖아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 불황에도 물가 지속 상승. 불황하면 물가도 같이 떨어져야 정상이고, 자, 경제 성장하면 물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좋은 것은 안 올라가고 나쁜 것만 뛰고 있어요. 미중 경제 성장률 무려 2에서 4%까지 현재 급락한 상태예요. 한 분기만에. 자, 물가 6에서 13% 엄청나네요. 또 최고치를 찍었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문제고, 유럽의 물가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4%까지 육박했고, 신흥국 브라질은 9%고요. 신흥국가가 거의 7%. 경제는 하향인데 금리는 올려야 하고,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은데 물가는 뛰고. 자, 서울 집값 급락, 수도권 지방 하락 중, 중국 부동산 버블 분기 공포, 글로벌 쇼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권에 위험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수도권 아파트 지난달 하락 거래 비중이 일제히 확대됐다. 집값이 낮아지나. 자, 서울 급락, 수도권하고 지방은 하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서울 급락 추세. 예전에 이제 반포하고 잠원동은 이렇게 5억씩 빠진 것들 제가 얘기했어요. 성동 한진타운도 3.5억까지. 레미안 월곡 32평 10.4억이 6억. 이거 무려 4억이나 빠졌습니다. 서초 포레스타 이제 시리즈가 있잖아요. 1단지 47평 18.5억이 15.5억 무려 3억이나 빠졌고요. 수도권 지방 급락 추세. 자, 성남시 E아파트, 구리시 F아파트가 각각 자 3억씩 빠졌습니다. 각각.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자, 3억이 빠졌다는 건 거의 30%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단기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담을 받다 보면은 뭐 거래가 왕성하게 되거나 뭐 매물이 아주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닌데 매물은 아직도 고점에 있거나 실거래가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래된 것들 중에서 상식을 초월한, 증여가 아닌데도 상식을 초월한 2, 3억 하락한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은 바보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폭락장에는 그 사람들이 현명했음을 알 수 있죠. 자, 중동 페리스 카운티 역시 24평도 1억이나 떨어졌고, 세종 가온마을 25평 1억이나 떨어졌고, 청주 리버파크자이 전용 84 5천만 원이나 떨어졌고. 즉 무슨 말이냐, 수도권 지방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줄줄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도 안 됩니다. 자, 가계대출 최고 부동산 주식. 자, 이 안정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국민 빚 폭발 지경,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사상 지금 최대치인데, 먼저
영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당기는 걸 영끌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패닉 바잉. 집값 거품이 지금 사상 최대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서서히 연착륙을 시킬 거예요. 집값 하락하는 과정이 바로 금융 불균형 적극적으로 이제 공조해서 거품을 정상화시키는 거. 즉 집값을 서서히 떨어뜨려서 정상화. 지금 이대로 계속 장기화되는 게 정상화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지금 병이 생겨갖고 혹이 있는데 이 혹을 수술 안 하고 정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혹을 떼어내야 돼요. 지금 떼어낸다는 의미는 거품이 지나친 것들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집값 거품이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거품입니다. 자, B2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기타 등등. 뭐 주가는 냉정하게 PIR 규모라고 하는데 PIR 규모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뭐 거품이 심하다 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 심한 거지. 그렇지만 주가도 역시 2,000대에서 3,000대로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식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내려갈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대출. 이제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사업자들이 상인들이 많이 빚을 냈잖아요. 무분별한 사업대출, 연체, 폐업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게가요 1년을 못 버텨요. 우리나라. 그거 인테리어 비용 또는 그 사용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 몇 억씩 그냥 탕진하는 거예요. 몇 억씩. 사업 하지도 못하고 그냥 좀 몇 년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특히 자본금이 적은 분들, 물론 먹고는 살아야 하겠으니까 사업대출을 받아갖고 이거 하는데 하기 전에 여러 번 시장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사업 건전화 돼가지고 정상화. 그러면 근거자를 스피드하게 한번 보자고. 미국, 중국 물가 상승. 먼저 물가 상승이 2연속이 넘었다. 근거자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 보면 4%가 최고였고 최근 16, 17, 18, 19년에서 3%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21년 지금 6.2%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2010년 이래로 아주 압도적 최고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온다는 말이 맞아요. 자, 여기 보면은 중국 볼까요?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 13.5 사상 역사상 최대라고 나왔죠. 자, 5월, 6월, 7월 이렇게 쭉쭉 9, 8, 9, 5 하다가 지금 13.5 어디까지 갈지도 지금 모릅니다. 이번에 미국, 중국 3분기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을 보자고요. 미중을 왜 보냐면 미중이 전 세계 경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미중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흔들리면 그냥 같이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값 반토막, 주가 반토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미중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사단이 생기면. 자, 미국 3분기 성장률 반토막 현실로 다가온 자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죠. S공포. 미국 분기별 보자면은 작년 4분기, 올 1, 2, 자 1, 2분기만 해도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물류 대란, 유가 폭등, 몇 가지 악재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2.8로 급추락을 해버렸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물가가 6.3, 5.9, 자 작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6점 됐다가 3.2, 4.9, 6.5, 18.3까지 아주 최고치로 치솟는가 했더니 2분기 때 7.9, 자 3분기 4.9까지 급락을 했어요. 여기하고 다를 게 없죠. 미중이 이래요. 미중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모양하고 비슷해요. 자, 이게 중국 경제. 세계 공장에서 인플레 수출국이 되나.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 공장, 즉 제조업이 붕괴됩니다. 자, 유로존,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나라도 어떠냐. 유로존. 지금 보면 예전에 자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에 거의 3%까지 뛰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최근에 다시 거의 0에서 놀다가 3으로 갑자기 뛰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4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브라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2020년부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9까지 올라갔어요. 9까지. 이건 브라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 신흥 국가들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경제 성장률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30년 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집값이 뛴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30년 내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 해외 집값이 더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도 하나의 잣대가 돼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지금 한국 감정원이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뛴 걸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실련이라든가 KB 시세 보세요. 거의 사실상 세계 최강 수준이에요. 왜 조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놓고 뭐 인원이 적어가지고 조금 덜 오른 것처럼 돼 있다고. 지금 세계 순위에 나와 있지도 않아. 우리나라 집값. 여기 보자고요. 자,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어찌됐거나 IMF에서 지금 20년, 21년, 22년 그러는데 지금 다 마이너스. 주요 국가들 다 마이너스라고 있잖아요. 애초에 계획보다 다 마이너스. 이쪽 보시면 전 세계 집값 상승률 30년 만에 최고치. 여기 보면 터키가 1등, 뉴질랜드 2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3분기만 놓고 본 거예요. 3분기만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 14위. 7.6이 미국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21년이 역사상 최고로 폭등을 했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터키 이쪽이에요. 이쪽. 알았어요?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집값 제외 3.2%. 10년 내 0% 성장 위기. 소비자 물가 추이. 자, 이게 무려 3.2. 우리나라도 아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포함시키는 집값, 부동산 상승을 뺐어요. 계속 우리나라는 뺐단 말이에요. 이거 껴야 돼요. 그랬으면 몇 퍼센트까지 뛴다라고 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4, 5%는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물가가 좀 안정적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인데 집값 거품이 계속 빠진 거예요. 여기에. 왜 뺐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옛날부터 아무튼 그래 왔으니까. 오죽하면 지금 자, 금통이나 이런 데서 이거 넣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넣어야죠. 당연히 집값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어찌됐거나 그걸 빼고도 2020년 10월달 이후에 최고치네요. 자, 이게 경제 10년 내 제로 성장. 저는 이걸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2020년 현재가 여기거든요. 자, 이제 물론 4% 한번 올라왔고 이제 3%대로 될 것 같고 10년 이내로 0이 된답니다. 1분짝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심각해져요. 이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방면 뭐 엔터라든가 문화 쪽도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일본하고는 달리 저성장 국가하고는 달리 21세기 먹거리에 대해서 선점한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쪽에 집중적 투자를 해서 좀 빨리 꺾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만약에 제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1분짝 나요. 집값이 폭락을 한 다음에 회복을 안 하고 30년으로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땅값이 뛰겠어요? 집값이 뛰겠어요? 더군다나 이 인구는 아주 급락하고 있는데 공급은 폭탄처럼 늘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이라도 올라가줘야 집값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10 수도권. 자, 하락 거래 증가, 가계대출 상승세 꺾였다. 보시면 서울 18.1 올 1월 달 하락 거래 중계 18.1이었는데 지금은 31.8로 늘어났죠. 인천도 21.0이었는데 하락 거래가 지금은 29.1이고 자, 경기도 하락 거래가 1월 달에 17.0이었는데 지금은 28.2. 자,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데 하락 거래보다 중요한 게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래 매물이 지금 실거래가 아래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금매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돈줄 마르나 가계대출도 다행히 꺾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에요. 대출이 아직도 플러스로 계속 가고 있어요. 상승세가 이렇다면 약간 완만하게 올랐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10월달 보세요. 자, 은행 플러스 5.2, 제2금융권 플러스 0.9, 이금융권이 좀 많이 확 줄었죠. 전체적으로 전 금융 합계를 봤더니 플러스 6.1. 자, 9월달 플러스 7.8에 비한다면 꺾였죠.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 GDP 대비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어요. 자, 급박한 돌발악재, 지금 거품 폭탄에다가 매물 폭탄에다가 분양 폭탄, 이 폭탄이 지금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변곡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의 자산과 수입, 대출을 고려할 때 하락장에 견딜 수 있는가? 지금 내 상황을 최적화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